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지난 20년 동안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대중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한인 학생을 포함해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이 폐질환 원인으로 여겨지던 환자가 숨지는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 제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지난 20년 동안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국심이나 종교,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지난 1998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묻는 조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애국심, 종교의 헌신, 자녀를 갖는 것 등을 꼽은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남아 있었지만 애국심과 종교, 자녀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50세 이하 미국인들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애국심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998년 70%에서 61%로 9%포인트, 종교는 62%에서 50%로 12%포인트, 자녀는 59%에서 42%로 16%포인트 각각 감소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55세 이상 미국인들 가운데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였지만 18세에서 38세의 미국인들은 42%만이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또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5세 이상에서는 3분의 2에 달했지만 18세에서 38세에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 대부분은 현재 미국 경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분의 2는 미국의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타인에 대한 관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가 지난주 2,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3%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47%였습니다. 또 56%가 현재 미국 경제 상태가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34%가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4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5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8%만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이 미국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8%가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농업 분야 종사자들의 41%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44%가 잘한다고 답했으며 55%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이 미국의 경제, 주가, 무역 정책에 신뢰감을 준다고 답한 응답률은 25%에 그쳤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4%였으며 52%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 미중 추가 관세전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된 것입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연간 1,150억 달러를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5배 이상입니다. 미국 이민자 개혁 연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납세자들이 연간 1,159억 달러 이상을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 비용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불법 체류자들의 의료와 교육, 복지 혜택 등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460억 달러, 각 주에서 890억 달러 등 약 1,350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연간 19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대학 진학 전 교육비를 위해 매년 16억 9천 달러, 불법 체류자들의 의료 혜택을 위해 연간 171억 달러, 불법 체류자들의 교도소 수감 비용으로 매년 131억 달러, 복지 혜택에 58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87만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 뉴욕은 74억 달러, 56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 뉴저지는 44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 LA가 2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5만 명이 거주하는 텍사스가 109억 달러, 95만 명이 거주하는 플로리다 62억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인 유학생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에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38만 9,579건으로 2013-2014 회계년도에 비해 42.5%나 감소했습니다. 2014-2015 회계년도에는 68만여 건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비자 발급이 늘었지만 이후 2016-2017 회계년도부터 42만여 건으로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인 유학생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유학이 현저히 감소하며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나 호주 등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학생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졸업 후 취업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 여름에도 5월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OPT 프로그램 승인이 5개월까지 늦어져 학생들이 회사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지만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유학생 감소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제교육자협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 총 유학생 수는 110만 명으로 이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은 390억 달러이며 유학생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45만 5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흡연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 흡연이 폐 질환 원인으로 여겨지던 환자가 숨지는 첫 번째 사례가 보고돼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국은 지난 22일 전자담배를 흡연해오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폐 질환을 앓게 된 성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이 폐 질환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보고 사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22개 주에서 최소 193명이 전자담배 흡연 후 폐 질환을 겪게 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환자가 폐 질환을 겪게 된 원인이 전자담배 때문인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전자담배 흡연이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특히 1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흡연자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전국 청소년들은 유명 전자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10대는 총 4명이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10대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흡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교생 5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데 이는 전년보다 78%나 늘어난 것입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큰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확산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 제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대신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완화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 제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대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단축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시동 제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대신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완화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1%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고 0.1에서 0.15%는 현행 7에서 12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되며 0.15% 이상일 경우 9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면허 정치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동 제어 장치 장착을 통해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 운행 자체를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시행됩니다. 시동 제어 장치는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동 제어 장치로 음주 상태의 운전자 13,500여 명의 차량 운행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가 디지털 주차 미터기를 시범 운영하며 이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설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주 디지털 주차 미터기 확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디지털 미터기는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 전역에 확산되면 주차 위반 티켓 발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뉴저지 주민들이 지불하는 과태료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첫 해 설치된 디지털 미터기 20개 중 1개당 평균 125건의 주차 위반을 적발했는데 이는 일반 미터기 1개당 평균 40건 적발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첫 5개월 동안 주차 위반 티켓 발급이 190% 증가했고 첫 해에 타운이 주차 위반 티켓으로 얻은 수입이 5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차 위반 단속 티켓 발급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추가 수입을 원한다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크리스 정 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시범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3일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인은행들은 2019년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의 일정과 한도액, 송금 가능 국가들을 공지했습니다. 각 은행은 개인 계좌 고객들에게 이 기간 중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인은행 중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은행은 뉴밀레니엄 은행과 노아은행으로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금액에 제한 없이 실시합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이 기간 중 1회당 최대 3,000달러, 총 2회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뉴뱅크는 개인당 총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 수수료 혜택을 제한합니다. 개인 체킹뿐 아니라 CD, 정기적금 계좌 고객도 무료 송금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은 한국으로 보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기간 중 개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은행들 대부분은 체킹이 아닌 적금과 CD 계좌만 갖고 있는 고객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홍역에 감염된 10대 소녀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뉴질랜드에서 LA를 방문한 10대 소녀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애나하임에 위치한 데저트 팜스 호텔과 디즈니랜드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를 방문한 주민들은 최대 3주 동안 홍역 의심 증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발열과 기침,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대부분 회복되지만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한편 올해 LA 카운티에서는 16건의 홍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LA에서 한미 친선 교류 증진과 대한민국 문화 홍보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예능교류협회는 오늘 LA 헐리우드 하이스쿨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2019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십 캠프와 공연을 열고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뭔가, 또 잘하는 스포츠는 뭔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또 우리들의 생활 풍습이 뭔가, 또 한국 학생들은 어떤 교육 제도 뭐 이런 것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학생 예능 경연대회 수상자 136명으로 구성된 한인 청소년들은 스피치와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한편 한국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한미 친선 교류를 위해 마련된 행사는 26년째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채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전국 평균 이자율이 지난주보다 0.05% 하락한 3.5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 평균 이자율도 지난주 3.07%에서 0.04%포인트 떨어진 3.03%를 기록하며 2%대 하락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5년 후 변동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3.32%를 나타냈습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종전보다 총 공사비 약 15억 달러가 줄어든 95억 달러 규모의 허드슨 리버 열차 터널 공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리버 새 열차 터널 건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공사비 문제로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주정부가 종전보다 예산 규모를 낮춘 새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전모 씨가 현금 63만 1,774달러와 금괴 7만 5천 달러어치를 미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다 연방국토안보부 수사국 요원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1일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 086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전 씨는 동행자 1명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숨겨 세관을 통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택시 앤 리무진 커미션은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에 상업 광고를 금지한다는 판결에 따라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들은 상업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 운전기사들은 한 달에 $300에서 $400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사라지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영상 2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